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처럼 낮에 주식시장을 볼 수 없는 분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약 매매로만 연 50%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과거의 연간 수익률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현재 계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계좌가 약 1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는 키움 계좌고요. 지난달 이번 달 해서 대략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계좌는 KTB증권 계좌고요. 약 2천만원 정도로 매매를 하고 지난달 이번 달 해서 약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연간 기준으로 치면은 약 60%, 한 달 평균 5%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되겠죠. 1년이면 한 60% 정도 될 거고요. 이 수익금은 자신의 원금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 선정이나 종목별 매수 비중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꼭 50%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10%면 어떻고 20%면 어떻겠습니까? 수익이 나서 우리에게 더 보탬이 되면 충분하겠죠. 그럼 오늘은 제가 주식의 파동에 대해서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익이 나는 매매 방법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라는 것이 복잡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없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지 매매가 단순하고 복잡하다고 수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라는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을 우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파동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마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처음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이 흘러갈 때 어디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동에서 매매 시작하는 조건이 이 최대 거래량 발생과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0.5라는 부분, 요 상승 파동의 절반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구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승 파동의 절반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어디선가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이 반등이 작아 보이지만 약 한 40%, 50% 정도 되네요. 굉장히 크죠? 한번 더 앞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파동이 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은 이 50% 이하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과 신고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파동에서 우리가 눌림을 잡았다고 하면 우선은 이 0.5 절반 이하 부분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반등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쭉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을 때 이 차트의 모습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 음봉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힘이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0.5, 이 바로 절반에서 잡기보다는 상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절반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고 신고가를 갔죠. 그리고 또 어떻게 반등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바로 0.5 절반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더 밑으로 밀리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 이유는 보시면 이 21선에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21선의 기울기가 바로 강하게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목의 강도가 매수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21선의 각도가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에는
깊은 조정보다는 절반 부분까지 하락하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상승 파동의 이 위에 구간, 이 구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요. 50%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매수가 되자마자 반등이 나왔겠죠. 이 위에 있는 구간들은 우리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선수들에게 양보를 하자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인데요. 종목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모습을 볼 때 당연히 파동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의 폭도 커진다. 그것을 우선은 인지를 하고 매수를 할 때 첫 번째 파동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파동에서는 매수를 할 때 좀 더 깊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분할 매수할 때 비중 조절을 잘해서 매수를 해야 우리 계좌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크기를 보면 여기에서 신고 거래량과 신고가가 같고요. 상승폭의 이 절반 이하 구간에서 눌림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나왔죠. 우리는 이 구간만 노려서 분할 매수 이후에 반등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이 위에 구간은 버리고요. 50% 위에 구간, 이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적당한 반등에 매도를 하고 나온다. 여기까지 가는 건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간만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큰 파동 뒤에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파동의 크기가 커지면 조정의 폭도 커진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거래량, 신고가를 갖고요. 자, 보시면은 이 50% 윗구간을 포기를 하고 이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왔죠.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이 윗꼬리가 긴 차트가 나왔잖아요.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수세를 유지를 못하고 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목의 상승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50%보다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후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약간 더 아래쪽으로 포진을 시켜서 매수하는 것이 좀 더 편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 0.5, 50% 윗구간은 포기를 하고요. 이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최대 거래량과 신고가를 갖기 때문이고 이 최대 거래량과 신고가가 나왔다는 의미가 누군가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기 위한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누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인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는 최소한 되돌림의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눌림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 우선은 0.5 부근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눌림이 온다면 어느 부분에선가 되돌림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이 파동의 시작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파동이라는 것을 우선은 이해를 해야 되고, 파동의 시작점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동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줄이 있고 줄을 한쪽에서 강하게 흔들었을 때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동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이후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이 첫 번째 반등 구간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이후로 갈수록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대부분 다 똑같죠. 50% 구간은 양보를 하고 50%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이 부분도 이 50% 윗구간을 제외를 시키고 이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50% 윗구간을 이 부분을 포기를 하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나왔죠. 이번엔 좀 더 깊게 밀렸죠. 파동의 크기가 이미 시작점부터 점점 멀어지고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깊게 눌린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을 때에는 비중을 좀 더 나눠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포진을 시켜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부분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0.5 이하 구간에서 이 구간을 빼고 이 이하 구간에서 밀릴 때 바로 이 파동의 시작 부분, 이 시작 부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나눠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위에서 비중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나누고 이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 비슷한가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데 작년에도 매각 이슈가 있었죠. 이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고 신고가가 갔죠. 이때 이 파동을 보면 굉장히 깊게 밀렸죠. 여기를 보시면 거의 236보다도 아래까지 밀렸는데요. 이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 이 긴 윗꼬리를 단 음봉 있죠. 이 음봉을 보면 그만큼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밀렸죠. 고점에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에도 좀 더 낮게 매수를 포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막상 닥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비중을 나누고 이 차트의 패턴, 차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는 좀 깊게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됐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긴 윗꼬리가 나왔죠. 여기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절반보다 좀 더 깊게 밀려서 236 부분까지 밀리고 반등이 나왔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 거래량, 신고가를 갖고 파동의 크기를 보면 이 50% 위의 구간은 양보를 하고 매수를 한다면 여기에서 매수가 됐고 수익이 나왔겠죠. 현재 이렇게 보면 윗구간은 포기를 하고 이 50%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딱 한 종목만 더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했고 최근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죠. 너무 똑같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50%를 포기합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파동입니다. 50%를 포기하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 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신고가나 최대 거래량이 나온 구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왔죠? 최대 거래량 신고가를 갖고 파동을 측정을 하고 윗구간은 포기를 합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윗구간을 포기해버리니까 잘 보이시죠? 분할 매수하고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까요? 바이오 톡스텍이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나오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선도 따라 올라가겠죠? 이 구간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하 구간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우리는 반등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AB 프로 바이오입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여기는 포기를 하고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부분은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파동의 진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조금씩 더 아래쪽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 종목의 시장의 관심도, 거래대금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타점을 이렇게 잡을지 여기서부터 잡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여기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머무르다가 내려오느냐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의 타점은 점점 더 아래로 포진시키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내려온다면,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빨리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 매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내려온다면 매수를 패스하거나 또는 더 낮은 위치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최대 거래량과 신고가를 갖는지 확인을 하고 이 위에 부분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등의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간단하죠?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전보다는 차트가 조금은 더 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는 댓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